네,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람 사하고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직장 동료, 가족끼리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댈 때가 많아요. 바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이런 이유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잘 못 알아왔던 오해 그리고 갈등도 해결이 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로의 고마움에 대해서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황소영 속마음버스 운영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주 특별한 버스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버스를 개조해서 시민들이 아늑한 공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속마음버스 직접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속마음 버스라고 하면 네. 다들 좀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는데요. 네. 이 속마음 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예요. 버스인데 조금은 특별한 버스입니다. 그 일반 버스를 개조를 해서 속마음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 곳곳에 심리적 장치들을 숨겨 놓아서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을 주로 시민들이 안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2014년 3월 31일에 개통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네. 거의 15,000명의 시민분들이 네. 신청을 예.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그 사연들이 하나도 겹치는 게 없죠. 생긴 게 다 다르듯이 고민들도 다 다른데 네. 유형별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네.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고민들 그런 음.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부부간에 오시는 분도 있고 네. 혹은 부모 자식 간에 오는 분도 있고 다양하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아는 모든 관계분들이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부, 연인, 부모, 친구. 자녀, 친구, 고부간, 형제, 자매, 회사 동료, 네. 다양한 관계들이 다 신청을 하시죠. 근데 좀 갈등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분들이 와야 되는데 알콩달콩 잘 지내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청 사연의 15,000명 중에서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는데 네. 말씀하셨던 이색 데이트처럼 느끼시고 신청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보다는 실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렇겠군요. 있죠. 그 사연 신청할 때 사연을 보시고 네. 그런 기회들을 먼저 제공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속마음 버스는 제가 앞서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속마음 버스는 네. 그 2013년도에 서울시 정신보금 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업단에서 서울시민 힐링 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시작했어요. 그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마음 버스죠. 그래서 이 속마음 버스는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대책으로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속마음 버스가 기획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딱 한 사람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자 하면 그런 시도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소소한 갈등들을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이 우리 정신건강이나 행복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그 3년째 이제 민간 기업인 카카오가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서울시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그 기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카페 같은 데를 마련해 둘 수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여행 느낌을 다니면서 이야기한다. 창밖도 보면서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의 속마음을 말하는 공간이니만큼 버스 내부에도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일반 버스와는 분명히 어떤 차별화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속마음 버스 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요? 네, 그 버스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버스에 딱 탑승하시면 와 하고 정말 감탄을 하세요. 그만큼 그러니까 아주 색다른 공간과 색다른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일반 버스에 있는 좌석들이 쭉 있잖아요. 그 좌석들을 모두 철거를 하고
하고 그 내부에 테이블을 놔두고요. 그 테이블을 마주보고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늑하네요. 네, 굉장히 아늑하죠. 네. 그래서 커튼, 뭐 쿠션, 방석 이런 것들이 다 세심하게 저희가 이제 전문 인테리어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뭐 효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근데 후원사에 이제 카카오에서 주신 그 쿠션이 카카오 캐릭터 쿠션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야, 지금 사진에 그 속마음 버스 내부가 나오는데 네. 버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호텔 같아요. 네, 카페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게. 근데 올라가면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근데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고 서로 이제 마음을 털어놓고 네. 이야기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출발하면 너가 먼저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속마음 버스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구조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게끔 도와주느냐 하는 예. 건데요. 저희는 이것을 이야기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좀 중요한 내용이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처음에 버스에 올라타시면 현장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친절하게 맞이하세요. 네. 이제 승객들이 그 1시간 넘게 버스를 타셔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이제 책임을 지시는 분인데 그분의 안내에 따라서 그 지정된 좌석으로 착석을 하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면 카페처럼 저희가 음료와 차를 갖다 드려요. 네. 네. 그럼 그것을 먹으면서 잠시 기다리고 계시면 그때 이제 저희가 커튼을 완전히 쳐드리죠. 그러면 시야에서는 딱 두 분만이 보일 수 있는 매우 아늑하고 밀폐된 공간이 됩니다. 독립적인 공간이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준비가 시작이 되면 네. 전문가의 나레이션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때 흘러나와요. 이 속마음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이 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처럼 말하는데 네. 이 나레이션은 미리 녹음이 되어서 매번 동일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버스가 출발을 하죠. 네. 이제 버스가 출발할 때 저희가 모든 조명을 꺼요.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조명 하나만을 켜놓고 이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는 완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데 저희 버스가 밤에만 운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두침침하지만 두 음. 사람만의 공간이 되는 그런 버스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연을 먼저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신 분이 아니라 신청 초대를 받으신 네. 분, 그분은 내가 지금 왜 속마음 버스에 앉아 있는지 잘 모르시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때 저희가 사연을 미리 녹음했다가 틀어드려요. 그분들의 사연을 네네. 네. 그 사연은 또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 기부자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목소리로 미리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사연을 매우 깊이 공감하면서 읽어주는 것을 듣는 순간 마치 라디오에서 내 사연이 나오는 듯이 굉장히 네. 그때 좀 치유적인 경험을 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분위기가 좀 무르익죠. 네. 실제로도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좀 울컥하세요. 왜냐하면 그 신청하신 분들도 내가 사연을 적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녹음이 돼서 나한테 들려준다는 걸 모르고 계시다가 마치 네. 깜짝 이벤트처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한 번도 얘기로 꺼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제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누군가 이렇게 알아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저희 이야기가 이제 100분 동안 사실 누구의 개입도 없이 두 사람만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 그때 딱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원칙이긴 한데 첫 번째 원칙은 이 테이블에 3분짜리 모래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분 대화법을 저희가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동안은 다른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듣기만 없는데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듣기만 하는데 사실은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길어요. 길거든요. 예. 그리고 그 3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경험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탑승이 끝나고 나시면 이 대화법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정말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규칙이고요. 네. 두 번째 규칙은 그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얘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너 이런 거 같아. 우리가 보통 사실 이런 대화를 네.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속마음 대화의 두 가지 규칙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속마음을 끌어내는 굉장히 강력한 룰이에요. 그래서 이 탑승 후기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 대화법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효과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3분 대화법은 많은 분들이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대화법이나. 또 3분 동안 이야기하고 네. 또 한 사람은 듣기만 하는 네, 것도 좋은 것 맞습니다. 같고 예. 그리고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게 사실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네. 건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갈등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속마음 버스가 2014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횟수로 한 3년째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을 해주셨나요? 그 저희가 2014년 3월 31일에 개통한 이후로 지난주까지 저희가 통계를 낸 바로는 3,688명이 속마음버스를 이용을 하셨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관계분들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흔히 뭐 이런 갈등이 뭔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일반적인 일반 시민분들이 신청을 예. 하시고요. 네. 간혹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나 이 버스 꼭 타고 싶다. 상경에서 꼭 타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선정을 안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내 가까운 사람하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내가 풀어야 하는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네, 속마음 버스 아주 특별한 공간과 시간으로 이렇게 몰입되는 것 같아요. 네. 예, 100분 동안 100분 토론하는 게 아니라 100분 동안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3,7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네. 이 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워낙 많은 그 사례들과 좋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15,000명의 사연 중에 하나도 중복되는 게 없고 사실은 그 사연 하나하나가 다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두세 사례만 꼽기는 정말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탑승 후기를 좀 받아요. 탑승 후기를 받은 것도 거의 70편이 넘는 편이 있어서 그 중에서 두세 사례를 꼽기는 참 힘들지만 네. 조금 유형별로 저희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네. 해드리면 먼저 이제 부모 자녀가 전체 탑승 중에서 2위 차지하거든요. 네. 이제 부모 자녀 중에서도 특히 사춘기 자녀가 된 부모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세요. 이제 사춘기 자녀가 갑자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왼수가 돼버렸다. 이러면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네. 말도 듣지 않고 나하고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속마음 버스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속마음 버스를 탑승하시고 나면 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스스로 좀 반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3분 동안 내가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늘 조금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윽박 지르거나 야단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속마음 대화를 하고 나서 이런 아이하고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고요. 근데 부부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자기 아이들에 대한 양육 문제나 가정 경제나 이런 얘기들만 하시다가 이제 속마음 버스를 타면 이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연인 때로 돌아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실제로 부부팀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아내가 남편하고 타고 싶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고 네. 남편이 아내하고 타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는 좀 낮아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데 예. 조금 사연의 그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아내분이 남편분하고 타고 싶다고 하실 때는 뭔가 불만이 있거나 네.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미안한 게 있을 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또 속마음 버스를 많이 이용하세요. 이렇게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청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 부모 자녀 이러면 사춘기 이게 2위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참여하는 분들 중에 가장 높은 빈도 1위는 혹시 부부간인가요? 부부는 3위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연인이 제일 많아요. 아, 결혼하기 전에 연인? 예, 왜냐하면 오. 연인분들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속마음 버스 대화를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왜 연인일 때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다가 부부가 되면 남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정도로 예. 빈도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모든 걸 쏟아 부어야죠. 결혼 이제 전에 많은 노력을 하는군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변함없이
부담 없이 해야 되는데 결혼 전처럼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직장 도정을 빨리 퇴근합니다. 네, 주말에 못 나옵니다. 이러면 네. 직장 생활 못 해요. 예, 네. 제가 조금 남성분들의 입장을 조금 대변했습니다. 네. 자, 이 속마음 버스 약간 10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일단 버스인 거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버스를 세워놓고 10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떤 경로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이제 예. 승차를 하면 그 다음에 마포대교 지나서 음. 자유로 달려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여의도역으로 그 승차 지점으로 다시 하차하는 그 코스고요. 네. 이제 하루에는 2번 운행하고 있어요. 네. 저녁 6시 20분 하고 저녁 8시 20분 이렇게 평일에는 2번을 하고 토요일에는 그 시간 앞에 한 타임이 더 있어요. 4시에. 그렇게 해서 3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네. 1시간 40분을 탑승을 하시는 거죠. 100분 정도 탑승을 하시고 딱 이제 100분 정도에 네. 이제 맞추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속마음 버스에 타보고 싶은 분들 또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그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그 www.만프로젝트.net 좀 어려우시죠? 이제 네. 포털 사이트에 속마음 버스 치시면 대부분 요즘 다 나와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타고 싶으신 날 2주 전에 신청을 하시면 그 탑승이 가능하시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저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주 전쯤에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날이나 그럴 수도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되는군요. 네. 홈페이지 음. 만프로젝트.net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속마음 버스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저희가 그 15,000명이 지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네. 3,500여 분만 모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 모든 분들이 다 탑승하기는 좀 어려우세요. 하지만 네. 최소한의 심리적인 안정장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서울시가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저희 사회를 조금 더 좀 안전한 사회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요즘은 이제 속마음 버스가 3년 차가 되니까 좀 입소문이 많이 나서 네. 예를 들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요즘 남편하고 좀 이런 갈등이 있어라고 좀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떤 친구분이 내가 속마음 버스를 타봤는데 나도 좋았어. 너도 한번 타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100분간의 특별한 대화 여행 속마음 버스. 제가 기후인데요. 하나 여쭤보면 속마음 버스를 100분간 타는데 비용은 돈을 안 내는 거죠? 네,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대신 여쭤본 거 기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네. 자,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알려지고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지금은 버스를 그러면 한 대를 운영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늘릴 필요성도 있는데 증차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또 운영 계획이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실은 저희도 이제 모든 분들 다 모시지 못하는 게 좀 네. 안타깝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또 많이들 알려지고 정말로 속마음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버스에 대한 그 소식이 전해져서 모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증차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서비스고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것 서비스니까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후원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로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하고 지금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들어주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래오래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지나다시다 보면 저도 여의도에서 이 버스 봤거든요. 근데 네. 이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에 이제 랩핑이라고 하죠. 광고한다고 버스 전체를 이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안 태우고 광고하려고 이렇게 다니는 버스들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 버스 놀리느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그 기업 같은 데서 후원을 해서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녀오면서 끝나고 혹시 뭐 서로 간에 편지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프로젝트는? 네. 서로 간에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경우는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탑승 후기들을 받아서 그것을 예. 같이 공유하게 해요. SNS에. 음. 그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해서 또 선물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후기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서로가 이제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치유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속마음 버스, 속마음을 털어놓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속마음 버스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또 그 밖에 말씀하신 대화법,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속마음 버스 운영팀 황소영 매니저께서 오셔서 특별한 버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